이게 이제 42평이고요. 실거래가가 5억 8천만 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죄송하지만 2014년 5년 가격입니다. 그것도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와 이거 집값을 떨어지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럼요.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보시면 지금 여기 예정이 되어 있죠. 이것만 지금 23년을 넘게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오래됐다고. 부동산 가면 아유 지하철 금방 들어와요. 지하철만 들어오면 여기 아파트 값이 막 뛴다니까. 자, 집값 분석을 하는데 또 정말 이 데이터를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궁금한 방향으로만 집값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5억에서 7억대까지 떨어진 서울 40평대 대단지 한 1000세대 이상 정도 되는 것만 골라서 7곳을 여러분께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와, 아니 근데 40평대가 5억에서 7억대면요. 지금 평당 얼마냐면 한 1200에서 1600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건축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이게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죄송하지만 2014년 5년 가격입니다. 와, 40평대의 서울의 아파트인데 그것도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5억에서 7억대다? 와, 이거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왜냐면 저는 인간 데이터하고 여기는 뭐 네. 빅데이터 아닙니까? 네. 저는 서울의 곳곳에 제가 다 가봤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들을 다 체크했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데 자, 7등. 7등? 이거 좀 보고 네, 하자. 잠시 후에. 7위가 이제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SK 북한산 시티. 여기 지금 보시면 43평짜리만 지금 800세대가 넘고 맞아요. 전체 아파트가 지금 3,830세대. 거의 한 4,000세대 정도 되는 엄청난 지금 대단지 아파트고요. 자, 이걸 보니까 와, 최근 사이에 가격이 실거래가를 찍은 거 보니까요. 아, 많이 떨어졌다. 와, 아니 근데 대표님 지금 보세요. 9월 달에 예. 8억 6,500까지 찍었잖아요. 지난 9월에. 근데 이게 지금 11월 15일에 7억 3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1억 3,500만 원이 떨어진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고점이 거의 10억이에요. 9억 8,500. 그때가 21년이잖아요. 네. 그때 여러분 21년 최고가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정말 씁쓸합니다. 그때 기준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게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미친 가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때를 기준 잡아가지고 자꾸 그때의 추억을 잊지 못하려면 언제 이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느냐? 물가 상승분 기타 등등 뭐 기타 여러 가지를 따진다면 한 15년 후면 그 가격이 또 나올 수는 있겠어요. 네. 그때 가면. 근데 지금 당장 그 가격을 회복한다. 이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얘가 지금 최저가를 보니까 예. 3억이 안 됐었네요. 그거 봐요. 네. 2013년에야 뭐 한 3억, 4억 정도.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음.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폭등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얘기는 뭐 우리 김기현 대표님하고 의견이 같을 텐데 코로나 네. 시기에 집값이 뛰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집값이 뛴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를 들어서 5억을 줘도 되는 집을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죠. 더 많은 화폐를 지불해야 살 수 있는 게 됐던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예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 게 맞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데이터로 좀 더 혹시라도 지금 SK 북한산 시티를 좀 그러면 언제 사면 좋으냐. 그게 중요해.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여기 이제 보시면 투자 체크라고 있어요. 이 아파트와 관련된 투자 체크리스트가 다 나오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다 필요 없고 매매 구입 부담 지수. 이 아파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따로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 초록색일 때 사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빨간색. 여전히 빨간색 상당히 높죠. 근데 얘가 평균 156이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지표상으로는 좀 더 지금은 상당히 구입하기에 부담스러운 시기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SK 북한산 시티를 샀을 때 내가 한 달에 얼마 납부하면 돼. 대출이자 내가 얼마씩 내면 돼. 근데 이게 때로는 굉장히 비쌀 때가 있고 쌀 때가 있고 이걸 평균을 중간 정도로 평균을 보는 거예요. 여러 해를 걸쳐서 평균치를 보고 네. 내려가면 좋다, 그렇죠. 올라가면 위험하다. 근데 아까 우리가 보니까 허리보다 좀 높았잖아요. 그래서 얘가 한 무릎 정도는 내려왔을 때 사는 게 좋다. 너무 쉽죠. 자, 6위 볼까요? 6위? 6위 볼까요? 네. 자, 6위는 어디냐? 성북구입니다. 네. 성북구 상월곡동 동화 에코빌이라고 하는 또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도 1200세대 정도 되는데 왜요? 아니, 잠깐 눈이 아래로 대본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지금 아니 나 계속 당신 보고 있었어. 그래요? 이게 어떻게 대본이야? 이게 종이 쪽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대단하십니다. 예,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예. 1200세대가 조금 넘고요. 자, 그러면 일단 동화 에코빌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툭툭 치면 다 나오는구나. 자, 이제 보시면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월곡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바로 옆에 있고요. 교통호재도 눈에 보이고 여기 보니까 재건축 무슨 촉진구역 해서 뭐가
지금 주변에 개발 호재가 여기가 장이동 재개발 지역 인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이동의 경우 이제 어느 구역에서는 그 지역의 경사도가 높아서 예를 들어 여기 1층이 여기 밑에 도로에서 보자면 한 15층 높이 되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경사가 심한가요? 아, 그럼요. 저는 몸을 고생을 해야 돼. 가봐서 하는 거잖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아, 여기 더 대단하지. 아니요. 발품과 손품의 결합. 자, 그래서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제 40평대 가격이 얼마냐면요. 이 아파트도 지금 7억 5천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월달, 9월달이 고점이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자, 8월달에 보세요. 8억 9천을 찍었어요. 8월달에. 그리고 7월달에도 8억 4천. 근데 지금 얼마냐면 7억 5천이 돼버렸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가격이 떨어진 게 좀 확인이 되고 있네요. 근데 사실 이제 9월 달까지는 데드캣 바운스로 좀 올라왔고 이제 그 뒤로 다시 이제 하락하는데 사실 집 살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지금 시중에 없어요. 맞습니다. 더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또 대출을 자꾸 잔여할 수도 없는 시장 환경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지금 하락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 표영호 대표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예. 자, 지금 요 아파트가 이제 7억 5천인데, 우리 표영호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이 아파트가 2013년 저점에 한 4억 정도 했거든요. 4억? 그럼 한 어느 정도 가격이 되면 이 아파트를 좀 사도 괜찮을지. 글쎄 여기 사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뭐 7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됐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 6억 5천 선 6억 5천 선이요? 정도 되면 그때 가격이 아마 2019년 18년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네. 6억 5천 정도면 2020년 가격인데요? 20년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19년 정도 가격까지만 내려와 준다면 충분히 가격에 대한 메리트와 그 네. 가격에 대한 메리트란 단어 자체는 네. 내가 감당 가능한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다른 거에도 내가 돈을 쓸 여력이 좀 있으면서 좀 생활이 조금 그나마 불편하지 않게 뭐 네. 윤택하진 않더라도 불편하진 않게 네. 살 수 있다. 그런데 아. 집값은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한 그 정도 가격이면 이 아파트는 훌륭한 가치가 있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019년 정도 가격이면은 메리트 있다. 2019년 18년 가격. 네. 그나마. 저도 상당히 유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17년도는 너무 오반 것 같고, 예. 19년도 저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만약 혹시라도 만약에 18년도 가격이나 그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정말 그때는 좀 사야 된다. 편한 마음으로 좀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7262 말씀하시면서 성북구 쪽 집 얘기했는데 성북구 쪽은 이 집 말고 또 떨어진 곳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예. 5위가 있습니다. 오이? 네, 5위가 바로 또 성북구. 성북구. 예. 그래서 이번엔 정릉동에 정림 풍림 아이원이라고 하는 또. 풍림 아이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야, 정릉 그 지역에 살기 좋은데 사실. 네. 이 아파트도 이제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거의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맞아요. 아파트고요. 정릉 풍림 아이온 아파트가 지금 이 정도 떨어진 거예요? 네, 이 아파트도 거의 10억을 찍었습니다. 최고가가 9억 5천 찍었는데 보시면 최근 실거래가가 7억 5천. 자, 근데 직거래로 된 게 있는데요. 직거래로는 9월 달에 무려 5억의 직거래가 됐어요. 이거는 조금 뭔가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직거래니까 이제 네. 뭐 증여나 뭐 이런 걸로 네. 아마 됐을 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8억에 지금 거래가 맞아요. 됐네요. 8억에도 거래가 됐고요. 야, 여기 많이 떨어졌네. 여기에 학군이나 지리적 여건은 어떻습니까? 자세히 좀 여기도 북한산 보국문역 여기에서 지금 7분 거리예요. 7분 거리. 이 정도면은 사실은 뭐 괜찮죠. 세가 빠지게 뛰어서 7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이것도 다 데이터로 한 거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평균 걸음을 했을 때 한 7분 정도 걸린다. 제 예전에 대학교를 서울로 와서 방을 구하는데 지하철에서 도보 5분. 그래서 제가 갔어요. 좋잖아. 그렇죠. 갔는데 정말 전력 질주로 가서 5분인 거야. 그때 내 심폐 기능이 좋아졌어. 그때 추억을 못 잊어가고 지금도 그걸 의심하고 있어 제가. 그러시군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로 정확하게 이제 일반 보폭으로 따진 거죠. 그렇죠. 네, 다 그런 거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되게 좋은 게 예. 중학교 학군이 서울 상위 10%예요. 야, 명문 중학교입니다. 여기 괜찮다니까 정릉. 네. 기름중학교 괜찮아 진짜. 거기 초등학교도 괜찮지 않아요? 여기 초등학교는 정릉 초등학교가 있는데 상위 50% 안에 드니까 좋은 곳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 김기현 대표님은 이제 상위 뭐 이런 걸 따지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냥 학교 다니기가 좋고 정감 있어. 정릉초등학교 좋아. 그렇죠. 이거 보시면 이 아파트 바로 옆이에요.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거 봐 좋잖아. 바로 그냥 코 엎어지면 그냥 엄마 학교 갔다 올게 하고 맞아요. 하면 금방이잖아. 그렇죠.
야, 근데 이런 아파트 저는 개인적으로 정릉 쪽이 사람 살기에는 네. 좋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 지역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개발이 좀 늦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자, 다음에는 그동안 우리가 계속 강북 얘기만 했잖아요. 잠깐만, 강남 쪽도 그럼 떨어진다가 이 정도 가격대가 있단 말이에요? 한강의 남쪽에 그런 지역이 있다. 서울의 서강남, 네. 금천구 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쪽 비슷합니다. 어디냐? 이번에 이제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삼성산 주공 3단지라는 곳인데. 나라. 자, 여기가 보니까 관악산역이 여기 있고요. 네. 이 근처에 가까운 지하철역이 아직은 그래서 집값이 없어요. 안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지금 여기 예정이 되어 있죠. 난공역과 난항역이라고 지금 지하철이 여기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예정된 거 오래전부터 예정인데. 아, 그래요? 자, 얘가 지금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것만 지금 23년을 넘게 하고 제가 있네요. 그랬잖아요. 이거 오래됐다고. 저희 왜 제 말을 안 믿어요? 이거 뭐 꼭 봐야 합니까? 와. 이거 오래됐다니까요. 난공역 오래전부터 와. 개발 예정이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가면 아유 지하철 금방 들어와요. 지하철만 들어오면 여기 아파트 값이 막 뛴다니까. 빌라 값도 뛴다니까. 이래가지고 와. 그때 23년 전부터 산 사람 많아요. 근데 저 지금 여태까지 너무 놀랐어요. 네. 모르시는 데가 없어요. 인간 리치고네, 인간 리치고. 야.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저 웬만하면 다 가봤기 때문에 와. 예전부터 저기 가면 꼭 그 얘기를 해요. 지하철 들어온다는 얘기를. 지금도 할걸요. 아니 아마? 근데 저는 딱 이거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예요?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 이제 여기 지하철 들어온대요. 그러면 엄청난 호재인 줄 알고 샀는데 23년 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만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한때 이제 8억 중반대 정도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10월 달에가 지금 7억 3천인데 아마 이것도 이제 아마 거래가 되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예, 야, 여전히 이걸 봐도 여전히 평균보다 훨씬 높네요. 제가 아파트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바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그럼 얼마나 이게 매매하기에 사서 지금 대출을 갚는 게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바로 직관적으로 개별 아파트 단위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만 녹색 뿌릴 때 사셔도 크게 아마 잘못된 의사결정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관악구까지 체크를 했고 네. 또 어느 지역이 네. 40평대 아파트가 5억에서 7억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다시 이제 강북으로 또 가야 됩니다. 또 갑니까? 네, 또 가야 되는데 이게 강북구가 가장 많네요. 그래서 강북구에 두 개 아파트가 지금 2등, 3등을 나란히 하고 있거든요. 네. 3등이 수유동의 수유벽산 1단지입니다. 벽산 1차. 네, 벽산 1차라고 그래. 네, 벽산 1차.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31년 차 아파트고요. 예. 거의 한 1,500세 정도 되는 상당히 이 아파트도 이제 대단지 아파트인데 요게 이제 최근에 실거래가를 얼마까지 찍었냐? 6억 8천을 찍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불과 8월 달만 해도 얼마였냐? 8억 6천. 8억 6천. 한 두 달 가까운 사이에 2억 가까이 되죠. 얼마예요? 네, 이것도 직거래로 이제 6억 8천에 거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직거래가 아닌 걸로는 7억. 7억 정도. 네. 그러니까 1억 6천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야, 1억 6천 진짜 월급 받아서 저축하기 힘든 아유. 돈이에요. 저축하는데 진짜 10년 너무 걸립니다. 큰 돈이죠. 예. 너무 큰 돈이죠. 지금 보니까 강북구 쪽하고 성북구 쪽이 지금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고 지금 또 한 가지 약간의 염려된다는 게 있다면 이제 영끌하신 분들이 이 지역에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영끌하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하락하면 내 자기 자본 비율이 많이 이제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좀만 더 떨어진다면 바로 상환 압박 들어옵니다. 은행은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강남이나 서초 이런 쪽에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 좀 덜 떨어졌잖아요. 저는 이게 뭐냐면 강남 불패, 서초 불패여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영끌을 한 시기가 2020년과 21년인데 금리가 너무 쌌으니까. 근데 이때는 10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영끌을 안 했고 영끌을 안 하니까 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급하게 매물로 내놓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서초 강남은. 네, 송파, 용산 뭐 이런 데 15억 이상짜리.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 지역들이 조금 그랬던 거지. 만약에 여기도 만약에 영끌하게 해줬다, 아마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난번에 여기 채널에 와서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강남 집값 심상치 않다, 네.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죄송하지만 아주 최고 아파트라고 하는 서초동의 아파트도 경매 유찰이 되는 정도입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경매 유찰이 된다는 얘기는 그 집이 그만큼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고가로 어떤 사람이 뷰가 너무 좋은 뷰가 있어서 그걸 뭐 최고가로 찍어 샀다. 네. 그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근데 우리가 사실 김기현 대표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집값을 떨어지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럼요.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집값이 그래도 한 어느 정도 정상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높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군가가 이거를 또 받쳐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정상적이었던 우리 주택 가격을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래도 좀 사기 좋을 만한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현장과 데이터로 말씀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네.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 정보가 맞다라는 걸 이제 인식하고 좋은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이 제목이 참 좋아요. 5억에서 7억대까지 떨어진 서울 40평대 아파트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부터 차근차근 보고 있잖아요. 그쵸.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네. 2위, 1위 네. 남아있는데. 자, 2위는 이제 강북구, 네. 또 강북구고요. 또 강북구. 예, 미아동의 벽산 라이브 파크.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벽산자가 들어간 아파트와 강북구 이쪽이 좀 교집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요? 40평대. 저도 그건 모르는데 네. 데이터 지금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지금 나오네요. 아, 벽산 아파트라는 게 지금은 이제 새롭게 신규 브랜드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오래됐다는 느낌이 든다. 맞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1등이나 2등이나 3등이나 전부 다 아파트 이름에 벽산자가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1585세대, 2004년 8월에 입주했고 20년 차.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니까 이제 도보로 지하철이나 이제 버스가 한 12분, 13분 정도면 충분히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곳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주변에 뭐 초등학교나 학원가나 이런 것들이 잘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지금 40평 아파트가 얼마냐? 요게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6억 9천. 그다음에 현재 매물이 얼마까지 나와 있냐? 6억 7천까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아, 매물로 6억 7천에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거래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좀 더 다운될 수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실거래가는 이제 10월 6일에 거래가 됐고 요게 이제 6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점점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사실 넓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대출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어디를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망의 1위. 아까 제가 벽산자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또요? 어딜까요? 이번에는 강북이 아니라 이제는 강남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금천구에 벽산 들어가는 거 뻔한데? 그렇죠. 뭡니까? 벽산 1단지 아파트입니다. 벽산 1단지? 네, 이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42평이고요. 네. 자, 실거래가가 9월 27일에 6억 1천, 그리고 9월 22일에 6억 아래인 5억 8천만 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오, 여기는 그냥 들쑥날쑥한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6월에도 5억대에 거래가 됐어요. 반등할 때 반등을 조금 잘 못했군요, 그러니까. 아니요. 얘는 어떻게 보면 덜 올랐어요. 우리가 좀 봤던 아파트들은 올라갈 때 막 9억까지 올라갔는데 얘는 최고가가 8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반등폭을 보면은 거의 이 정도 가격이면요. 지금 2020년 중후반 가격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지금 그 입지나 이런 여러 가지는 어떻습니까? 뭐.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이 아파트는 안 가봐가지고. 여기가 이제 독산역, 금천구청역, 그 다음에 석수역입니다. 네. 그래서 금천구청역과 석수역 중앙 정도인데 멀잖아요, 근데. 보시면 너무 멀죠. 왜냐면 도보 15분 거리가 여기거든요. 요 원 있는 데가 도보 15분이에요. 그럼 지하철역까지는 30분. 2배 되니까 30분 걸어서 못 가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아까 봤을 때는 대부분 지하철역이 그리고 10분 이내나 한 10분, 13분 요 정도 안에 드는 교통 편의성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갈 때 얘는 8억, 9억까지도 올라갔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걸어서 못 가요. 걸어서 가려면 지하철까지 30분이나 걸리다 보니까 그 버블이 많았던 2020년, 21년에도 8억이 안 됐던 거죠. 사실 우리가 아파트를 고를 때 어떤 아파트를 고르느냐 실거주의 목적에 의해서 네. 주거의 가치만 본다면 뭐 서울 시내 또는 네. 뭐 수도권 내 어디가 나쁜 곳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와 함께 네. 오늘 과연 집값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체크해드린 집값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텐데 이제부터 집값을 관심을 꼭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대표, 네. 리치고 잘 만들었네. 제가 알고 있는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혹시 같이 작업하신 거 아니세요? 우리 저는 개발자분들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 제가 잘 모릅니다. 예. 제 주변에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 김기용 같은 사람들 많았어요. 바보. 자, 여러분 집 선택하시고 네. 이 부동산 추이를 보실 때 꼭 저희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꾸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